13일 제4차 정책조정회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상호 원내대표의 말씀이 있겠습니다. 영남권 신공항 문제로 나라가 대단히 어수선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대하는 청와대와 집권 여당의 논리가 매우 공색합니다. 김해공항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해 신공항 건설이기 때문에 이것은 대통령의 약속하기가 아니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해 신공항이 아니라 김해공항 신활주로입니다. 김해공항 신활주로 사업을 김해 신공항이라고 말하는 것은 국민들을 속이는 일이죠. 공약하기는 공약하기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이 나서서 왜 이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소상히 설명하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차제에 이 문제를 둘러싼 국론 분열이 더 가속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대통령의 설명과 그리고 그 후속 조치를 국회에서 세우는 것이 바람직한 수순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갈등을 더 키우자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잘 해소하기 위해서도 대통령과 국회가 나서야 한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애초에 공약했던 대통령이 나서지 않고 이 갈등이 정리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맞춤형 보육 정책 때문에 오늘부터 어린이집이 집단 휴원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엄정 대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국민과 정부가 정면 대치하는 이런 상황이 결국 초래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시행 후 보완이냐, 보완 후 시행이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어떤 형태라도 보완이 불가피하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막무가내식으로 정책을 강행할 것이 아니라 문제점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더불어민주당은 맞춤형 교육 정책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문제점이 드러난 것들을 보완한 후에 시행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완하려면 7월 달에 바로 7월 1일부터 전면적 시행은 어렵기 때문에 연기하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시행을 연기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일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왜 국민과 정면 대결하는 식의 일방통행식 국정 운영을 계속하려고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총선에서 심판당한 정부 여당이 보일 태도인가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강조하겠습니다. 맞춤형 교육 정책은 몇 가지 문제를 보완 후 시행해 주십시오. 이 문제에 대해서 국회에서 6월 국회에서 충분히 문제점을 지적하고 보완책을 합의한 이후에 시행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제 안철수 대표가 국회에 미래 일자리 특위를 만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저는 미래 문제에 대한 진정성 있는 고민과 좋은 제안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특위라고 하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기간밖에 보장받지 못하고 길게 보더라도 6개월 연장해서 1년 정도 운영하는데 대한민국의 미래 일자리에 대한 논의가 1년 정도의 토론으로 가능하겠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일각에서 제안하고 있는 국회 내에 미래연구원을 설립해서 미래산업, 미래일자리 문제를 좀 더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그 대안이 나오면 국회에서 법제화하는 이런 시스템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국회의장님과도 좀 상의를 드려서 국회 내에
별도의 부설 미래연구원을 만들어서 국회 차원의 미래 준비를 해나가자, 이렇게 역제안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변재일 정책위의장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지난 8일 교수단체 대표연설에서 김정희 대표께서 삼국개정 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민주화하고 재벌 총수의 전액을 막기 위한 삼국개정은 불가피한 단계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내용은 지난 대선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신 내용이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공약하셨기 때문에 2013년 7월 16일 날 당시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이런 내용을 포함시킨 입법 예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정부 차원의 입법 예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업 총수와의 회동 이후에 전면 중단돼 갖고 지난 19대 국회 때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절시키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상법 개정안에 넣고자 하는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지난 대선 당시에 약속한 내용, 그 내용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런 상법 개정안을 추진한 데 대해서 정진석 행당 원내대표도 이번 교섭단체 연설 과정에서 정계 민주화의 필요성을 시급하다고 지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께서도 필요성을 강조하셨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대선 당시에 국민한테 약속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더불어민주당의 입장만이 아니라 새누리당에서도 함께 동참해서 여야가 함께 재벌 대기업의 행포를 막을 수 있는, 그리고 불공정한 거래 과거를 철폐할 수 있는 그런 행동에 동참했을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박정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전력 판매 시장을 개방해서 에너지 산업을 키우겠다는 정부의 발표는 전기요금을 내지도 못하고 올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질 수 있습니다. 재생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재생 지원 정책이 필요하고, 이는 곧 재정 부담을 야기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현행 전기요금 체제를 바꾸지 않고서는 전력시장 판매 개방 효과는 없고 전력 산업의 민영화 논란만 키울 수 있습니다. 천연가스 직수입 활성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간업체는 가스공사 도입가보다 낮은 경우에만 직수입을 추진하며 그 차액은 직수입 발전사의 이익으로만 부족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무엇을 위한 전력, 가스 시장 개방인지 에너지 정책 목표부터 명확하게 하고 로드맵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강병원 의원님 발언 있으시겠습니다. 2017년에는 최저임금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다음 주 28일이죠. 시민이나 학계에서는 최근 3년간의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을 감안해 봤을 때 2017년 최저임금이 6,480원이 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관해서 최저임금을 올려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노동개혁안은 철저하게 재벌 대기업의 수건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쉬운 해고, 임금 삭감,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개혁으로 여야 입장과 견해 차이가 확연히 갈리는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 노동 현안 중에서 여야의 입장 차이가 크지 않은 것이 최저임금입니다. 왜 그러냐?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20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으로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새누리당은 20년까지 8, 9천 원 수준을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도 3년간 최저임금을 매년 10% 이상 인상하겠다고 했습니다. 정의당은 19년까지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을 공약했습니다. 여야의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OECD 평균임금 혹은 중위임금 평균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수혜자는 182만 명이고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시는 분들은 222만 명입니다. 이들 대부분이 청년이고 여성이고 고령자이고 학생이고 저학력층입니다. 우리 사회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반드시 2017년 최저임금 7,000원 시대를 열어야 합니다. 더불어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영세 자영업자와 영세 중소기업의 대책도 국회에서 함께 논의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제 국회가 앞장서서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어 책임 있는 정책을 실천하고 진정한 협치를 시작할 것을 요구합니다. 2017년 최저임금 7,000원 시대 꼭 열어야 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박안주 원내 수석부대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잠시 후 야당 3수석이 함께 박승춘 보훈처장 해임 촉구 결의안을 제출합니다. 2013년도, 2015년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해임 촉구 결의안입니다. 제20대 국회가 정부 부처 수장의 해임 촉구 결의안으로 시작하게 된 점은 참으로 유감스럽습니다. 이번 결의안의 발단은 6.25 기념 행사에서의 10일 공수여단 행진입니다만 보훈처장이 해임되어야 하는 사유는 일일이 열거하기도 부족합니다. 부처수장 약장서서 국론을 분열시켜 왔습니다. 민의 전당이 국회에서 통과시킨 결의안은 3년째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정치 중립의 의무를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 대표들 앞에서 책상을 내리치면서 공포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대통령께 촉구합니다. 박승춘 보훈처장을 해임하는 것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을 위해서도 옳은 일입니다. 대화와 협치 차원에서도 박승춘 보훈처장은 즉각 해임돼야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최저임금 관련해서 첨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가 열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오늘 아마 경영계에서는 경영계 입장을 발표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경영계의 발표는 고장난 레코드판하고 똑같았습니다. 동결.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임금을 결정함에 있어서 실제로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경영계와 별도로 정경련은 뒷짐을 지고 있습니다. 대기업을 대표하고 있는. 그런데 정경련이 뒷짐을 지고 있을 수 있는 상황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속하는 또 협력업체에 속하는 그 수많은 중소 영세 기업들은 사실은 최저임금이 최대임금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정경련에 소속되어 있는 대기업들이 전향적인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최저임금의 수준은 정말로 변화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경련의 입장 변화는 물론이고 오늘 경영계도 고장난 레코드판 같이 계속 발표해왔던 동결이 아니라 전향적인 입장 발표가 있기를 촉구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웃소싱, 하청, 파견 정규직에서 밀려나는 거의 모든 직종과 그 속에서 일하는 분들의 임금의 시작은 최저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의 현실화만이 대한민국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이 저성장 시대에 다시 한번 활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방법은 소득주도 성장, 더불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오늘 경영계는 전향적인 자세로 입장을 발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예, 이상 발표하실 분, 말씀하시는 분들 없으시면 공개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한 가지 좀 변재일 의장님 말씀 듣다가 느낀 건데 요즘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 대통령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 더 열심히 일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에 일관되게 반대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는 웃지 못할 총극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점 다시 생각이 들어서 지적합니다. 참 아이러니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상.